이것도 지난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근데 요거 이제 굉장히 느린 배속으로 해드린 거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했지인데. 와 하시는데 확실하게 위에 맞았잖아. 이 부분은 아시안 게임에 레프리 팀들이 모여서 이거 갖고 논의를 하고 했을 때 사이드라는 판정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미국에서 심판을 보는데 이제 판정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서브가 서브를 넣었는데 리시브가 리시브를 했는데 공이 왔는데 사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사이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브가 서비스를 넣었어. 리시브가 리시브를 했는데 이 공이 가서 거꾸로 와서 사이드. 일어날 수 없죠. 사실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보면 이 사이드 라인이 있죠. 그죠? 이거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오심이라고 해서 조금 뜨거웠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레프리 팀들이 이걸 갖고 심판들한테 다 돌려서 몇 배속 느린 걸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잡힌 부분이 제가 그 다음 비디오는 지금 안 올려놨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사이드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이드 가능성이 많냐면 임정훈 선수가 친 거가 사이드 라인 안에서 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이드 라인 안에서 치지 않으면 저거가 됐으면 사실은 튀어 올라야지만 저희가 엣지라고 봐요. 근데 튀어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 그러면 사이드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TTR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정에 100% 아까 이제 승복을 못하고 경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경기 안 하면 심판을 불복종하고 경기 안 하면 져야죠. 뭐. 그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엣지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심판의 판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오심일지언정 판정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오심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판정을 하면 조금 더 알고 판정을 하니까 조금 책으로 본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리시브를 했는데 사이드가 나올 수 없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맞아, 분명히 엣지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걸 넣냐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희도 말이 안 통할 때 바디랭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선수가 요거는 서비스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핸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너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심판이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을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들띄웠다. not high enough.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하면 저거 들띄웠대. 그죠?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죠? 손가락을 안 편 거죠? 네. 저도 처음에 국제심판 시험 볼 때까지도 제가 이 핸드 시그널이 있는 걸 모르고 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험에 이게 하나 나오고 저도 이제 찾아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끝에다 놨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자, 아까까지는 이
이제 손이었어요. 그죠? 아까까지는 이거 왜, 이 프리핸드가 손이에요. 그래서 들띄웠다 아니면 또 손가락 끝에 있다 나도 오픈 밥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손바닥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왼손은 지금은 테이블을 가리키는 거예요. 테이블 가리키고 밑에 테이블 안쪽 테이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거는 테이블 제가 안쪽. 왜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리냐면요. 제가 국제심판 시험을 볼 때 이제 원문이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풀다 보니까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본 게 들띄웠다고 할 때 이거밖에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봤는데 손바닥이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다 풀고 나서 이제 영문을 또 이제 본 거예요. 보니까 손바닥이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들띄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뒷판은 오류로 미스테이크로 잘못 사진이 된 거예요. 앞에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죠 뭐. 그래서 이거 핸드 시간을 분명히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안쪽 이건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 서브를 나가니까, 똑바로 안에서 안 넣으면 띄웠다는 돼. 거고요. 테이블 안에 여기 이게 테이블이야. 네. 안에서 서브 넣으면 안 되고 그 밑에서 넣으면 다음에 안 돼.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가렸다는 거예요. 네, 이걸 손을 하고 난 가리는 다음에 거, 손을 그 다음에 가리는 머리를 가리키든지 그리고 얼굴에 가린 거 어깨를 가리키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린 부분을 가르쳐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이 이런 사인을 하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PPS 나왔죠?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단체전에서 복식을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단체전에서 이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나 이거는 승계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기에 BC가 복식 파트너예요. 그래서 BC가 한 개씩 Y 옐로 카드를 하나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식에 갔을 때 어떻게 옐로 카드 하나씩이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단식에서 만약에 C가 또 잘못을 했어. 그러면 바로 옐로 레드가 돼서 1점을 잃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서 BC가 또 복식 파트너 있는데 Y는 C는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B는 옐로 레드를 받았어요. 얘는 두 번 한 거겠죠. 근데 이 복식에서는 옐로 레드를 받으면 항상 높은 숫자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B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C가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Y, R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2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2포인트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프리를 불러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단식에 내려오면은 승계를 하고 내려오는 그 다음에 숫자는 B만 Y, R이에요. 옐로 레드예요. C는 자기 것만 갖고 내려와요. 네, 그래서 요 카드 네,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체전에서는 이렇게 승계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대 9에서 BC가 이미 옐로 레드가 있는 상황에서요. 또 하나 누군가가 했어요. 10대 8에서 10대 8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BC가 하나 더 미스비헤이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끝났죠? 근데 받은 점수는 몇 개예요? 두 개인데 10대 8이니까 필요한 점수는 한 점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 게임은 0대 0에서 할까요? 1대 0. 아니죠. 1대 0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잔치. 자, 여기까지 이제 그냥 넘어가. 끝났고요. 이 사장님이 딱 보고 있다 그냥. 아,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갖고 계신 이제 책이 탁구대 사이즈, 높이, 넓이, 뭐 길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책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또 높이 76, 넓이 1.525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네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는 지주, 지지봉, 잼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텐션을 재는 거가 어떤 거다. 그리고 높이를 재는 게 어떤 거다. 이런 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눠드린 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핸드북 그동안 핸드북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또 핸드북이 또 이제 핸드북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명칭이 변경이 됐대요. 스테이션. 이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좀 네, 하여튼 바뀌었다고 저희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1번 네트끈 이거는 텐션을 잴 때 쓰는 거고요. 자, 5번이 초록색 있는 거 저게 이제 네트 높이를 재는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에 하는 광고들 여기 3cm 안에는 광고를 할 수가 없고요. 위에서 이 하얀 부분의 3cm 라인 안에는 네트에 하는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의 색깔은 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하고 메쉬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하시다가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조금 다 아시는 거죠? 무게, 뭐 지름 이런 거 아시는 거니까 네. 자, 여기 이제 문제 하나 나와 있는데요. 또 이제 선물이 있으니까 또 양말 드릴게요. 자, 선수가 2분간의 연습 시간이 끝난 다음에 주심한테 라켓을 바꾸고 싶다고 해요.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다. 못 바꾼다. 네. 바꿀 수는 있으나 레프리에게 의뢰를 한다. 네, 바꿀 수 있다 예. 네. 자, 없다 예. 없다가 훨씬 많으신데요. 그럼 바꿔주지 말죠 뭐. 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가 이게 이제 2분간의 연습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경기가 랠리가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데미지랑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바꿔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검사를 해야지. 어떤 조건이 있냐? 검사를 재검사.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요.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그거가 우리나라 김택수 감독님이 한번 경기에 이기고도 패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라켓이 페일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보통은 경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라켓 검사를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경기 하기 전에 라켓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반드시 라켓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라켓 검사에서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라켓이라던가 라켓이 뭐 러버가 조금 두껍다던가 이렇게 되면 경기를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페일인 거예요. 예, 바꿔줄 수는 있는데 네, 애프터가 있다. 네, 그래서 라켓에 대해서는 라켓이 잘못된 거는 라켓이 잘못된 사람이 페일이죠. 상대가 이긴 거죠. 상대가 라켓을 바꾼 사람한테 상대방이 졌어요. 그래도 그 라켓을 바꾼 사람의 라켓이 만약에 애프터에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진 거예요. 페일인 거예요. 네, 라켓은 뭐 어떤 라켓을 쓰든지 상관없지만 블레이드의 85%는 원먹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러버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스펀지가 없는 거, 롱핀풀. 롱핀풀 이거 이제 잘 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 뽕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페인트, 네, 롱핀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실 때 2번하고 2번이 오른쪽 2번, 왼쪽 2번이 틀리죠. 쇼핀풀도 저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평면 라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종류의 러버는 똑같이 샌드위치 러버 인하고 아웃. 네, 그래서 샌드위치 러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버의 종류는 예전에 많이 쓰는 안티 러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요즘도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안티. 그것도 샌드위치 러버예요. 그래서 두 종류다. 예, 핀풀 이거 샌드위치 러버 아웃 쪽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평면 러버 예, 샌드위치 라바에 인에 들어가는 거고, 네. 요거 조금 심판분들도 사실 제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블랙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라바가 블랙이고, 그 다음에 밝은 라바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라바의 종류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뭐 더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 나와 있는 라바는 한 5가지 종류 이제 지금 시판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라바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이제 봉투에서 꺼내서 올려놓을 때는 밝은 쪽을 위로 가게 테이블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WTT 대회나 대회를 할 때 신반들이 봉투에서 라켓을 갖고 와서 테이블에 꺼내놓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주심석 오른쪽에다가 올려놓고 네트 가까이 그 다음에 핸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안으로 해서 밝은 쪽 위로 가게 해서 꺼내놓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크기, 모양, 뭐 무게 상관없고요. 뭐 플라스틱 85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나? 안 되겠죠. 원목 85%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뭐 데미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안으로도 짧게 잘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저거는 사용이 안 되는 라바예요. 반드시 블레이드에 똑같이 잘라야 되고요. 짧게 자르거나 또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국식 중펜 쓰시는 분이 이제 그 페놀드가 중펜 쓰시다 보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안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용 가능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ITF 로고 있고 다 있는데 사용 가능하냐 그러는데 이거 안
안 되는 거거든요. 위에 가깝게 핸들에 가깝게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온 거 러버 사용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겁니다. 경기 중에 랠리 중에 선수가 라켓 핸드 바꿀 수 있죠.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치시는 선수들도 막 많고 그래서 오른손 치다가 왼손 치고 막 바꿔서 쳐도 상관없죠. 그렇게 쳐도 다 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짧은 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라켓을 던져서 받아서 들어갔고 금방 집어들었어요. 이거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그죠? 라켓은 반드시 손에 있을 때 라켓 핸드에서 쳐야지 그냥 치면 안 돼요. 아웃이에요. 네, 이런 것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방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을 받다가 어떤 실수를 해갖고 라켓을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못 받았어. 저쪽에 건너가서. 그랬을 때는 그게 점수로 인정을 받나요? 아,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칠 때 라켓 핸드가 공을 쳤는지,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라켓을 놓쳤어요. 괜찮죠? 그렇죠? 내가 다시 집어들면 되잖아요. 그 상대가 못 받았어. 내가 이긴 거죠. 그러죠? 근데 내가 치고 나서가 아니고 내가 아까처럼 짧은 공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라켓이 안 닿은 상태에서 쳤어. 그건 아웃이에요. 근데 내가 치다가 떨어졌어. 그쪽 바닥에 떨어져서 주워서 다시 치면 돼요. 상대가 못 받으면 상대가 아웃이죠. 예. 자, 이것도 문제 하나 나갈게요. 이제 요거는 저희 그 부위원장님이 이 코인을 주셨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좋더라고요. 우리 부위원장님은 막 너무 잘 던지세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선물로 갖고 오셨는데 요 문제 맞히시는 분 이 코인 드릴게요. A 선수와 X 선수의 경기 중에서 A 선수가 친 공이 네트에 맞은 후에 X 선수의 네트 어셈블리에 맞은 후 X 선수는 그 공을 놓쳤다. 주시면 어떤 판정을 해야 될까요? A 선수한테 이제 점수 바꿔. 그 자신 많이 있어졌죠. 이제 한번 네.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맞아요. 테이블에 안 맞았잖아요, 그죠? 네트 어셈블리에 맞고 테이블에 맞아야 되는데 테이블에 안 맞았어요. 네, 자 여기 코인 드리겠습니다. 얘는 여기 옆에 저 전부 다 어셈블리 조립체. 어셈블리가 조립체. 네트 조립체. 네트. 기물이야 진짜 맞아야 들어도 돼.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조금 규정은 사실은 지루해요. 그죠?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이거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질문 좀 많이 그동안에 맞고 나와도 궁금했었던 점 질문 좀 많이 들어왔을 때 나왔고요. 인정해.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촉진율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세요? 네. 촉진율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타올 하나 있는데요. 촉진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분 한 번만. 네, 하나님. 일정한 경기 시간 이상까지 경기가 지연됐을 때 서비스를 가진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11구 이상 넘어가면 서비스 가진 사람이 점수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촉진율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촉진율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기 시간이 10분이라고 만약에 정해져 있을 시간이 있을 때 10분이 촉진율을 선언하면은 그 선수 중에 서비스권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11구 이상 넘어가면은 서비스 가진 사람이 그 점수를 잃게 되는 제도 촉진율을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진 사람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네, 여기 이제 그 맞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세요. 뉴스 랠리가 계속 이 지속돼서 이제 촉진율이 맨 처음에 시작된 분기는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서효원 선수 같은 선수 수비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22점. 커트를 최고 오래 한 게 뭐 세계적인 기록에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촉진율이 시작이 됐는데요. 촉진율은 원 게임에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 타울링이나 공이 장애로 가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제외한 시간이 한 게임에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10분이 됐을 때 바로 심판은 스탑을 걸고 촉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도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효원 선수 같은 수비 선수들이 양 선수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나는 그냥 0대 0에서 바로 촉진으로 시작할래. 그러면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9대 9, 10대 8 이런 상태에서 10대 10이 됐어요. 그 10분이 됐어요. 그러면 촉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10대 8에 이미 10분이 넘었으면 다음 게임에 촉진을 시작해요? 못해요. 18점에 양 선수의 스코어가 18점이 넘어가면 촉진을 못해요. 그래서 2게임에 또 10대 8 됐는데 10분이야. 3게임에 또 10분이 됐는데도 9대 9야. 그러면 이거 그냥 30분, 40분 경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선수의 점수가 18점이 되면 촉진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촉진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그 촉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해야지 되고 랠리 중에 촉진이 됐어요. 10분이 됐어. 그럼 선수가 스탑했겠죠. 심판이 스탑했겠죠. 그러면 서브 넣은 사람, 직전에 서브를 넣은 사람이 서브를 해요. 그 다음에 한 개씩 넣어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10분이 만약에 아웃 오브 플레이에서 10분이 됐어요. 직전에 리시브가 서브를 넣어야지 돼요. 네. 그리고 리턴은 여기에서 이제 촉진이 되면 반드시 스트로크 카운트가 들어와야 돼요. 주심, 부심, 만약에 부심이 할 수도 있지만 제3자의 스트로크 카운터가 들어와서 리시브의 타구를 세는 거예요. 리시브가 치는 순간에 하나, 둘, 그래서 리시브의 리턴이 13구에 들어가면 리시브가 득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의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원래 토스에서 1게임에 4서브, 2게임에 X서브. 그러면 그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하면서 한 개씩 넣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네. 제가 옛날 기억은 네네네. 네. 자, 그리고 그렇죠. 촉진이 시작되면 그렇죠. 매치가 끝날 때까지 촉진으로 해야 된다. 그죠? 중간에 돌아갈 수는 없다. 네. 네. 수비 선수끼리 할 때는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 사례가 여자 선수들, 중고등학생들이 수비 선수들이 조금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경기는 보면 뭐 한 10대 7에서 촉진율이 걸리고 거의 끝나갈 때쯤 걸리는데 그게 원 게임에 걸리면 이제 끝날 때까지
스트로크 카운터가 서서 그걸 계속 해야지 돼요. 네. 한국 선수는 금방 끝났군요. 촉진을 안 쓸 수가 없죠. 왜? 제가 아까 스탑워치를 2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판이 경기 전체 시간을 항상 재야지 돼요. 0-0에서 서브 눌러고 토스하는 순간에 눌러서 10분 경기를 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외되는 시간이 아까 장애로 볼이 넘어갔다던가 또는 타임아웃이라던가 또는 6대6 타올링 시간이라던가 이때는 그 시간을 멈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10분이 넘어가면 안 되죠. 심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는 이유가 시계가 2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시계가 반드시 2개가 있어야지 돼요. 네. 잘 못 들었어요. 10대 7에서 촉진율을 적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10분이 넘어도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해야 돼요. 아, 8대 7에서 촉진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서브였는가? 이게 인플레이 중인가? 아웃 오브 플레이인가? 그거를 해서 누가 서브를 넣을 건가? 정해진 다음에는 11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죠? 그렇죠. 계속 촉진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원게임에 촉진을 진행을 했는데 투게임에 또 촉진 안 하고 10분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원게임에 진행하면 끝나는 매치가 끝날 때까지 촉진으로 해야지 된다. 그렇죠. 4게임에 만약에 됐으면 뭐 2대2였으면 5게임이다 그러면 한 개만 촉진으로 하면 되고 원게임에 있으면 나머지 남은 경기를 전부 다 촉진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손바닥에 아까 올려놓는 서비스 규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규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거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조금 뭐 경기 하시면서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이제 복식에서 아까 질문 받은 거 서브를 넣는데 중앙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판정을 못하고 또 양 선수는 합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레스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레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를 만약에 레스를 해주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런 거는 레스는 어떤 때만 레시예요. 선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깥으로부터의 상황이 생겼을 때, 뭐 갑자기 뭐가 무너져서 팡 소리가 났다던가, 아니면 볼이 들어왔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만 렛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렛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이 경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동호회 탁구니까 그냥 렛하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는 있는데. 전문적인 심판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렛은 안 돼요. 왜냐면 심판이 본 거가 팩트예요. 내가 본 거가 내가 인인지 아웃인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죠? 내가 판단하는 게 그게 결정이에요. 이게 심판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인정 못해서 내가 시합을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죠? 시합 안 하겠으면 직권이죠. 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심판의 권한이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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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브가 네트에 걸린 거는 넷이에요. 네. NET.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런 다양한 사건이 생겨서 그걸 이제 뭐 할 때는 넷이에요. 네. 네. 점수로 이어지지 않은 걸 넷이라고 해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표면에 서비스를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리시브 미스를 했는데 리시브 했던 사람이 라켓을 보니까 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가능합니까? 자, 이랬을 때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판정인데요. 그 땀이 사실은 누구한테 묻었는지 언제 떨어졌는지도 상당히 조금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심판이 봤을 때 이 땀이 묻은 순간이 내가 또 듀스 이런 상황에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땀이 묻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에 땀이 떨어진 거나 이런 상황이 명백하게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넷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봤을 때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땀이 일부러 묻혔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묻었다거나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름에 막 습기가 많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그런 탁구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뭐 이거 묻었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조금 언제 묻었을지 모르는 때가 더 많죠. 내가 인정 못할 때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 기준이 확실히 뭐가 이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심판들이 봤을 때 이제 테이블에 땀이 묻어 있는 경우도 이제 잘 관찰하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땀이 묻은 거가 내 땀이 묻었거나 그래도 리시브를 하는 순간에 딱 봤을 때 그 땀이 내가 보였다거나 이러면은 심판은 넷을 해줘야지 돼요. 넷을 해주고 땀을 닦게끔 하고 시작을 해줘야지 되고 근데 봤을 때 이게 똑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이제 테이블에 뭐가 하나 묻었어요. 붙었는데 심판이 봤을 때도 이 공이 바운드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확 가버린 거예요. 보니까 뭐 모래알 같은 거 뭐가 하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수가 어필을 하고 이게 이랬다 그러면 이거는 선수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넷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심판이 콜을 할 때 네. 서브자가 그 네트에 공이 맞았을 때 렛을 해야 됩니까? 넷을 해야 됩니까? 넷을 해야죠. 넷. 이 서브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네트를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트를 해야죠. 네. NET로 해야 된다는 네. 얘기니까 렛이 아니고. 네. 예,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짚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렛을 해야 된다 하길래. 아까처럼 이제 예. 랠리가 점수로 이어지지 않은 분만 넷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서브자가 지속적인 그 폴트를 했을 경우 한번 그 폴트를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예. 리시버자에게. 그러면 또 했어. 아, 자, 요거. 예, 그다음에 이게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옐로우 레드 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또 옐로우 레드 카드 주고 그게 주는 횟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개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서비스에서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 카드를 들었습니다. 줄 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서브의 의무가 뭐냐면요. 서브 넣는 사람 서버의 의무가 뭐냐면요. 리시브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의무. 네, 올바른 서브를 넣어야 되는 의무가 서브한테 있어요. 서브한테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서브를 넣었을 때 한 번은 구두 워닝을 줄 수 있어요. 구두 워닝, 그 옐로 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구두로. 예. 예,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옐로 카드 하나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구두로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옐로 카드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브에는 옐로 카드를 못 두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워닝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의심이 가는 서브를 넣을 경우에는 폴트예요. 그거가 완벽하게 일리걸이 아니었다고 해도 서버의 의무는 의심가게 넣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두 경고를 주고 나서 너 이 파서브 넣을 때 너 이거 조금 잘못됐어. 너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너 백서브 넣으니까 백서브도 또 조금 그래. 또 이제 뭐
줬는데 또 그래. 그러면 계속 워닝을 주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줄 수 있다. 워닝은. 서브에 대한 워닝은 한 번만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내가 워닝을 줬는데 제가 또 의심가게 서브를 넣네? 이러면 폴트. 네. 그다음에 또 평범하게 또 주다가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서브 넣을 때 똑같은 반복을 또 한단 말입니다. 폴트를. 다른 서브를 넣을 때 봤을 때 예. 다른 서브 괜찮게 넣었어요. 그럼 괜찮은데 다른 서브 넣는데 또 보니까 또 이상해. 의심스러워. 그럼 또 폴트 또 주는 거예요. 아, 지속적으로 폴트를 계속 예,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뭐 옐로 레드 카드를 줘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점수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폴트는 세 개, 네 개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게. 예. 그다음에 카드 옐로 카드하고 레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횟수. 제가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예. 자, 옐로 카드하고 레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미스비헤이비얼, 비신사적인 행동에만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옐로 한 번, 레드 한 번, 옐로를 맨 처음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때는 옐로 레드를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 점수가 1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줄 때는 옐로 레드가 가면서 점수가 2점이 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레프리를 불러야 된다. 레프리. 레프리를 불렀을 때는 레프리가 저 선수를 실격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레프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원 게임 시에는 그 2점이 그다음에 그 투 게임 시에 1점이 이율된다. 그거는 예, 아까 단체전. 그거는 단체전에 한해서만. 네, 그렇죠. 단체전에 한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개인전은 않고 개인전은 아니고요. 개인전에서 만약에 왜 개인전에서 다르냐 하면 이제 개인전에서 내가 저 오유진 선수랑 시합을 했어. 근데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오유진 선수랑 안 해요. 그죠? 여기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선수랑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게임을 10게임을 했는데 옐로를 계속 한 개씩 계속 받아가면 이게 다 점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옐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냥 옐로가 있는 거고 내가 어떤 경기에 옐로 카드를 받았다는 거지 이게 계속 이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체전에서만 그게 이월이 되는 거예요. 단체전 경기에서만. 단체전 경기에서도 그 팀 간의 매치에서 그런 거지 다음 팀이랑 또 하는데 또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 됩니다. 파울링이 6개에서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네네. 안경 낀 사람은 낀 사람은 어떻게 보통은 이제 6배수마다 타울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경 낀 사람이 이제 그 여름에 또 아니면 장마에 습기가 많아서 안경에 막 뿌옇게 보면 그런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허용을 해줍니다. 미국의 배수라고 해도 이게 경기를 지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수들이 보면은 6배수마다 할 때 땀이 정말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땀이 안 나는데도 지연을 많이 할 때도 많이 있죠. 경기 지연을 막기 위한 거지 선수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안경이 안 보이는 걸 참고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공식 대회에서 선수가 테이블에 있는 이물질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거 이런 게 묻어 있을 때는 선수가 닦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주심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생긴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모든 거를 심판이 다 닦았고 그 전에는 선수들이 타월 갖고 막 하고 손도 막 테이블에 문지르고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생겨난 거가 선수들이 테이블에 손 못 대게 이제 선수들이 이제 땀 닦을 데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많이 문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분이 제 손 문지를 때 저거 뭐 하고 오냐고 이렇게 뭐 하라고 오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손에 땀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테이블 위에 못하게 하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옆면에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다 요청을 해요. 닦아달라고.
지금도 아직도 이게 완전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 내 타월로 이렇게 닦지 않고 닦아달라고 하면 다 닦아줍니다. 왜냐면 테이블에 땀 떨어져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만약에 땀에 묻어서 볼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가 또 점수로 연결이 돼서 내가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국제 대회 때 이제 공을 선별하지 않습니까? 경기 네. 선수들 경기 이제 양 선수가 공을 선별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들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양 선수가 이제 공을 막 돌려서 이제 공을 선별을 하는데 그게 어느 대회든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요강이나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대회가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뭐 예를 들어 버터플라이 공 시합구다 이렇게 해서 주면 그 공으로 시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선수가 공을 선별하는 거는 반드시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경기 전에. 그래서 아까 20분 전에 폴 에어리어에 와야지 된다는 얘기가 이 시간 안에 선수가 와서 볼 선별하고 유니폼 체크하고 라켓 체크하고 이거를 못했을 경우에 시간이 늦어서 못하면 선수는 랜덤으로 주어진 공을 자기가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와서 자기가 공을 골라서 좋은 공을 갖고 시합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럼 그 선별하는 공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개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이제 멀티볼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한 팀에 뭐 이렇게 그 결승전에 멀티볼해서 그 볼키즈 있고 이럴 때는 뭐 30개씩 이렇게 충분하게 고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보통은 양 선수가 2개 내지 3개. 예, 그래서 한 매치를 하는데 보통은 4개 정도면 충분하게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거 이제 장애인 규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장애인 휠체어는 내가 휠체어 타고 저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까 사이드라인 벗어나는 거 하고요. 또 그 자리에 멈추는 것도 또 네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거는 예, 몇입니다. 네. 네. 선수가 경기 중에 네트를 건드리는 순간에 실점이에요. 네트를 안 건드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치거나 막 회전이 가는데 여기 가서 상대방 코트에 넘어가거나 바닥으로 치거나 밑으로 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수가 네트를 건드리는 순간에 실점이에요. 그러면 그와 그 유사한 건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끄러져서 그 스매싱을 그 상대방이 날리면서 다이를 쳐버렸어요. 다이를 어떻게 타게 건드려 버렸어요. 몸 자체가. 테이블을 건드리는 거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테이블도 찍어갖고 테이블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 테이블을 밀어버렸어요. 밀었어요. 밀었는데 지금은 스매싱 하면서 보시면 요거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 대회에서 보는 테이블들은 굉장히 내가 밀어서 밀려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쭉 밀렸다가 그렇죠. 움찔해버렸어요. 예, 움직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움직였어요. 바닥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있던 테이블이 조만큼 밀려갔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실점이에요. 네. 스매싱 한 사람이 실점으로. 그렇죠. 실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 못 해드린 거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저도 이제 복지관에서 또는 이제 이게 선생님들 가르치다 보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탁구 치다 보면 근력이 약해가지고 치면서 막 이렇게 잡고 막 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기대가 큰. 네, 이거 프리핸드는 무조건 닿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치고 나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고 못 받았으니까 나는 짚어도 괜찮지 않냐고 하거든요.
근데 때리고 났을 때 볼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는 뭐 정말 무슨 장우진 선수나 이상수 선수나 펜스 넘어가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 상대편은 저걸 못 받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볼이 땅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치는 순간에 나는 이걸 내가 먼저 짚고 저 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내가 팔을 여기 안 짚을 것 같으면 탁구대 짚을 필요 없어요. 그쵸? 근데 탁구대 짚은 거는 내가 이미 볼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짚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 선수들 보면 뭐 펜스 넘어가서도 받고 땅바닥에서도 끌어올리고 그죠? 내가 그거 안 되라는 법 없거든요. 그냥 심판이 판단했을 때 저거는 저 사람이 못 받을 거다. 내 상대편도 저건 내 상대가 못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과는 팩트로 내가 바닥에 떨어져야지만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짚으면 짚은 사람이 아웃이에요. 스매싱을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네. 그 서브 아까 사진에 나왔었는데 서브 하기 전에 이제 공을 왼손 손바닥 가운데에 올려서 손을 펴서 했습니다. 그 제일 궁금한 게 한den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하고 손가락이 가운데에 사실 이 볼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이제 이걸 폴트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선수의 어떤 기량이나 뭐 선수의 네임 밸류 때문에 그냥 심판들이 그냥 묵시하고 그대로 하는 건지. 네, 요거는 절대로 판정등의 네임 밸류나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따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심판 룰을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정.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판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비슷하게 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정등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이 보실 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뭐 손이 좀 딴 사람들보다 통통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이제 만약에 볼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도적인 어떤 게 있으면 반드시 폴트가 되겠죠. 근데 뭐 지난번에 여기 계신 우리 부회장도 판정등 선수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평창에 폴트 줬어요. 네, 폴트 줬어요. 그래서 이건 뭐 네임밸류에 따라서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잘못된 거는 반드시 폴트를 줘야지 되는 게 심판이에요. 네. 다리부수 여자 6, 7부에 롱핑크를 들고 나오면 안 되는데 롱핑크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심판이 그 롱핑크 아니다 해가지고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롱핑크였어요. 7분 모르는 한 15분 만에. 그래서다가 다시 한번 의뢰를 했어요. 또 롱핑크 맞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없지 모습이. 많이 하고 세 번째 요가도 많이 짜고 몸이 이런 미끄러지는 게 있어. 부분에서 그거 제가 제기하면 말씀을 그 드리면 모습 때문에 안티라다. 이 핸디나 어떤 러버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요. 네, 이거 뭐 롱피플 사용하지 말라. 이게 그 IDTF 장비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어떤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진행 측에 판단에 맡기시는 수밖에 없고 그 원칙대로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이게 페일되는 러버잖아요. 그죠? 이게 락이 러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러버는 사실은 실격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실격을 했다고 해서 상대편이 이기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러버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끝나기 전에 해서 당연히 뭐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그게
진행 측의 권한인 거지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저희 심판 룰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 규정이라는 질문 나와요. 요강에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둘 다 몰수패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만 몰수패라던가 아니면 그 단체전일 경우에는 그 사람만 진골로 한다던가 이런 요강이 아마 사전에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활체육위원장님 또 생활체육위원들이 그 요강들을 짜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어떤 심판의 규정이나 룰에 관한 문제는 아니.